우리 손흥민 선수도 족저근막염에 걸렸었다고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발바닥이 아파,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될 질환은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바닥의 뒤꿈치에서부터 여러 발가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발바닥 깔창 같은 역할을 하는 근막이 있고요. 그 근막은 지방에 의해서 쿠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발에 깔창을 대는 것은 그 족저근막에 있는 지방을 흉내낸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운동의 과다 또는 신발의 문제로 족저근막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운동선수들, 오래 서 있고 오래 걷고 하는 마라토너, 축구선수 같은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신발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겨울의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일반인에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 비만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족저근막염은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지요. 전체 환자의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유는 퇴행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퇴행은 노화가 되는 것인데 단순히 나이에 의해서 유전자적인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써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을 퇴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체중이 과다하게 나갈 때, 더더군다나 신발도 쿠션이 없는 것을 신을 때 뒤꿈치 쪽으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서 깔창이 찌그러지는 것 같은 현상이 족저근막에 나타나게 되고, 뒤꿈치 종골뼈가 퇴행이 되면서 삐죽삐죽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인대와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주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또는 자다가 일어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유는 발을 당겨줄 때 족저에 있는 근막이 늘어나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조금 걸으면 좀 나아집니다.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심하고 지내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거의 한쪽 발로 걷게 되는, 절름발이 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통증이 발생하면 족저근막염일 확률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발바닥에 사막이나 티눈 같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걸을 때 통증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꿈치 밑에 있는 지방의 양도 증가시켜야 되고, 그리고 통증도 억제를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족저근막염에 걸렸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쉬어야 되지만 운동선수들은 쉬지 못하는 시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환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서 족저근막염의 본증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침이나 부항, 뜸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래에는 약침이라든지 또는 도침이라고 해서 끊어주는 침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해서도 많이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족저에 있는 인대와 근육, 혈관들이 많이 재생되는 그런 약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런 한약 치료와 함께 또는 한약 치료 전에라도 신발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하이힐 여성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여성이 1.3배 정도 족저근막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대부분 힐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스니커즈 같은 발바닥이 낙하게 되어 있는 쿠션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리고 깔창이 너무 얇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신발이 잘 안 맞을 때 구두가 꽉 끼는 새 구두 신어서 발 뒤꿈치로 하중이 쏠릴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신다든지, 발목을 돌림으로써 당겨져 있던 발목을 제끼면서 발바닥이 수축되게 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혈류순환의 개선과 함께 통증이 호전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